살다 보면 쎄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을 때. 언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 선배들이 희망퇴직으로 나갈 때, 아니면은 주변에서 누구는 뭐 투자로 사업으로 부자 됐다고 하는데 나만 그대로일 때. 이럴 때 특징은 나도 알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이대로 가면 인생 답 없어 보이는 것도 알겠어.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만병통치약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잘못되어 간다 싶을 때 느껴지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 때, 망해가고 있을 것 같은 때 변화를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멈춰라입니다. 뭔가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해변에서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데 위에서 무한으로 샴푸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샴푸를 머리에 계속 붓고 있으니 거품이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죠. 물론 샴푸는 다른 사람이 장난친 거긴 한데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먹습니다.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늦잠만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일어나야 됩니다. 핵심은 뭔가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살던 대로 계속 살고 혹은 더 열심히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멈춰서서 문제를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다이어트나 늦잠, 방금 제가 예로 든 그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딱 봐도 문제예요. 이 행동이 잘못된 게 그냥 눈에 보여. 그러다 보니 그냥 멈춰야 돼 하면은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이 도드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은 사실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나도 알아. 느껴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멈춰 설 수 없는 상황에서 멈춰서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은 바로 한 발짝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 발짝 떨어지자. 내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나와서 마치 제3자를 보듯이 나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는 아예 뭐 직장 생활을 중단한다거나 뭔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깐의 시간은 어떻게 갖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목욕입니다. 뭐라고요? 목욕.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고 한국사 강사로 유명하신 전한길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예전에 사업을 크게 벌이셨다가 실패하셔서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매일 아침 목욕을 하셨다고 해요. 왜 그러는 걸까? 이 목욕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완 상태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목욕하면 어때요? 몸의 긴장이 쫙 풀리고 노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잘 생각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괜히 욕조에서 유레카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책상 위에서 각 잡고 고민하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반신욕처럼 뭔가 몸 진정되고 뭔가 이완된 상태에서 노트 하나 들고 기록할 때, 그럴 때 막힌 머리가 뻥 뚫리고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막 피지컬 100처럼 3대 500 찍고 600 막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정도는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자각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가볍게 산책하는 건 역시 목욕과 마찬가지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머리가 안 돌고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노트 하나만 들고 휴대폰 치워놓고 산책 한번 해보세요. 해결책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맨날 일하는 책상 위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던 습관을 계속 반복해선 문제를 반복할 뿐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목욕이나 운동 같은 이완 상태에 빠져갈 수 있는 습관을 통해서 한 걸음 떨어져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멈춰서 바라보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장기도 원래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플레이하고 있으면 어때요? 안 보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한 발짝 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목욕, 운동 등의 시간을 통해서 일상에서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중에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걸 생각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기록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록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뭔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그제서야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망했다 싶을 때 반전시키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 멈춰라가 뭔가 멈춰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였다면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강제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리고 역전시키는 초강력 치트키가 바로 옆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옆 사람이 A라고 말하면 A가 무조건 세상의 정답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상함을 못 느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인 아이히만은 나치 시대에 수용소의 유태인들을 운송하는 작업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태인을 더 많이 운송해서 더 많이 가스실에서 사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는 유태인 기자가 관찰을 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 아이히만은 그 엄청난 악인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바로 뭐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히만이 엄청난 악인이어서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동참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다 모든 나치들이 유태인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용소 방문해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와, 이렇게 다 죽여도 되나? 근데 모두가 당연시 여기고 자기도 죄책감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즉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환경이 엄청난 악을 악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도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익숙해지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판에 일상적인 행동은 어떨까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보다 먼저 비만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려면 아주 쉽게 뭐를 바꾸면 될까요? 주변 사람을 바꾸면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크릴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공, 실패의 95%까지 결정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둘째 아이가 언어, 행동 발달이 첫째 아이보다 월등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첫째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을 이미 관찰을 하면서 기준 자체가 이미 높아요. 아, 당연히 첫째만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교군이 높으니까 행동과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타깝지만 서울의 어떤 명문 학군의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애가 진짜 저기 어디 뭐랄까 섬에 있는 어떤 분교 그런 학교의 전교 1등보다 공부 잘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자,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섬에서 5월 1등급이에요. 완벽해 성적이 너무 좋아. 그런데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명문학군 애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그리고 저 지방에 있는 섬에 있는 아이들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성적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학습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명문학군 애들은 하도 잘하는 애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냥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는 어때요? 자기가 1등이에요. 내 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눈높이, 기준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눈높이를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라는 말이 뭐 가족, 친구 다 버리라는 말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 목적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사업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업가들을 만나야죠. 친구들이 사업가면 예외겠죠? 당연히. 유튜브를 잘하고 싶으세요? 유튜버들을 만나야죠.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사람을 바꾸는 순간 기준이 바뀌고 눈높이가 바뀝니다. 이 눈높이가 바뀌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게 망해가는 인생을 반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망해가는 인생 반전시키는 마지막 방법, 바로 순서를 바꿔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 감정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이 미래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기분이 왜 드는 걸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서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급한 일을 합니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한다고 해도요, 급한 일, 빨리 생각나는 일을 먼저 씁니다. 급한 일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을 뜻합니다. 마감 시한이 있어서 이때까지 저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요청받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전부 다 중요한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면서도 긴급하다, 이 일은 하면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 영역에 속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긴급한 건 어쨌든 근데 이 두 가지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역.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이 영역은 우리가 놓칩니다. 잘 안 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독서, 운동,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이 장사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거나 자체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거나 직원을 교육하거나 뭐 회사 사내 교육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핵심은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내가 혹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걸 먼저 하고 있진 않은가, 순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행하라. 더 적게 행하되 제대로 행하라.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대부분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냥 바쁘게만 일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계기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기만 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 당연히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품질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포장을 어떻게 예쁘게 할지, 직원 야유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장사가 잘 될까요? 유튜버가 돈 아낀다고 세무사 안 쓰고 장부만 자기가 막 작성하면서 콘텐츠는 대충 만들면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인생이 꼬여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나의 일의 순서를 바꿀 때 인생이 반전됩니다.
인생이 망했다 싶을 때 반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멈춰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에 더 빠르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목욕과 운동 같은 행동을 통해 이완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바꿔라.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어느 정도로? 엄청난 악조차 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바꿔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세 번째, 순서를 바꿔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쓰고 그 일을 먼저 하면은 절대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일의 순서를 바꿀 때 인생이 반전된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콘텐츠를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봤으면 하는, 요새 인생 좀 안 풀리고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